자, 여러분, 우리 물질의 세 가지 상태 2차 시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사실 과학자들이 이제 유리 같은 경우를 분류할 때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궁금하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생각 안 하고 고체입니다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과학자들도 많은 혼란에 빠뜨렸던 유리의 성질을 한번 잠깐 알아보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유리를 규칙적인 결정 구조를 지닌 어떤 결정성 고체다라고 말하지는 않고, 어떤 경우는 성분 물질이 불규칙하게 연결된 비결정성 고체, 또는 점성이 강한, 매우 강한 액체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오래된 성당의 유리가 위는 얇고 아래는 두꺼워서 흘러내리는 어떤 유동성이 있는 게 유리의 특징이다, 기억을 하라고 했었죠. 또 한 가지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제 연기 같은 경우를 뭐냐,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체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연기는 기체가 아니고 불완전 연소된 물질들, 배기가스, 향 피웠을 때 볼 수 있는 연기들, 이런 것들은 고체 상태의 알갱이가 눈에 보이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게 이제 수증기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증기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수증기가 갑자기 이제 연결이 돼서 액체가 되면 눈으로 보인다. 이렇게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수증기 알갱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액화된 알갱이들이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구름, 안개, 이런 것들은 대다수 고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 액체인 것도 있습니다. 액체 알갱이, 고체인 얼음 덩어리들이 이제 구름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액체나 고체,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탐구 동영상이 뭐냐,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의 배열을 알아보는 건데, 이 입자의 배열입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벌린다는 의미도, 배치한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배열들이 어떤 거냐, 짝질 배자에다가 벌릴 열이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한번 볼까요? 탐구 동영상 실험. 그림이 좀 위에가 잘리네요, 그죠? 물질의 상태에 따라 입자의 배열이 어떻게 다른지 입자 모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뚜껑이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와 플라스틱 구슬을 준비합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속에 구슬을 흔들리지 않게 한쪽으로 모아 촘촘히 배열하고 뚜껑을 닫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좌우로 약하게 흔들면서 구슬의 배열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위아래로 세게 흔들면서 구슬의 배열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 내용을 좀 크게 한번 확대해서 봤습니다. 잠깐 볼게요. 우리가 이 실험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궁금하죠? 네, 잠깐만. 고체 상태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액체 상태는 고체 상태에 비해 입자 배열이 불규칙하고 일정한 공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체 상태는 입자들이 매우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으므로 입자 배열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이 지금 여기서 잠깐 멈춘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슬의 개수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나 같죠. 같은 부피에 같은 개수를 놓으니까 아이들이 좀 오개념이 잡힐 것 같아서, 선생님 같았으면은 여기다가 더 많은 구슬을 넣고 조금 적은 구슬을 넣고, 이건 더 적은 구슬을 넣어서 흔들었을 것 같은데, 교과서에서는 같은 구슬의 개수를 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에게서 혹시 오개념이 잡힐까봐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이다
요거 하나만 우리가 알고 가고요. 고체 상태보다 조금 불규칙하다, 매우 불규칙하다,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서는 그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간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을 잠깐 접고요. 원래 상태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요 내용에서 정리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러 가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정리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과정 2를 만약에 고체 상태라고 만약 입자의 별이라고 말한다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고체 개수를 많이 놔야 되는데 적게 놨단 말이야. 그러면은 과정 2와 과정 3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자, 여러분들 과정 2는 방금 결과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정 2. 그렇죠. 얘를 액체에 비유하는 거야. 입자 모형으로 액체에 비유를 했고요. 과정 3은 어디에다 집어넣었어? 그렇죠. 과정 3은 기체에 비유하면 되겠다. 그런데 좀 아쉽다. 액체, 기체라고 하기에는 좀 입자의 개수가 좀 차별화됐으면 좋겠다. 이게 선생님 의견이었죠. 자, 그러면 물질을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상태들을 보고 얘는 고체고 얘는 액체고 얘는 기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선생님이 1번에서 아쉬운 점을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좀 더 많은 개수를 조금 적게, 아주 적게, 그리고 거리를 멀게 해서 그려줘야 되겠죠. 마치 요것처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예시 답안 나와 있죠. 예시 답안처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고체 상태를 이렇게 빽빽하게 규칙적으로 그려주시고, 액체 상태 여기다 그려주시고, 기체 상태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입자의 개수를 보면 많이 규칙적으로, 조금 적게, 조금 느슨하게, 불규칙적으로, 아주 입자의 개수가 적게, 그리고 멀리 이렇게 그려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고체 상태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약간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액체 상태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체에 비해서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이제 불규칙 지멋대로 좀 배열되어 있긴 한데 일정한 공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인다. 이런 내용을 했었고요. 기체 상태인 경우는 입자들이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매우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2차 시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 대한 우리가 한번 열거해봤고, 이제 우리가 토론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이런 평가 문제로 염두를 뒀습니다. 왜? 고체 상태에서 모양과 부피가 일정한 까닭이 무엇인지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썼다면 여러분 1번을 골라야 되겠죠. 왜? 이 문제를 내가 묻고 있잖아요. 고체 상태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고 그랬는데 왜 일정하냐?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만약에 문항을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모양이 변하고 부피는 일정한 까닭. 어떤 상태죠? 액체 상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얘를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해를 하고 공부한 내용이 오래 기억 남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평가를 위한 공부는 아니다. 이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디테일 교과서니까 자, 고체 상태의 움직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진동하죠. 액체 상태는 이렇게. 근데 요거에 비해서 기체 상태는 아까 스님이 아쉽다고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여기는 같은 부피의 가장 작은 개수를 모델로 해놨습니다. 요게 사실은 이해를 하고 가는 내용이에요.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모습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배열입니다. 배열. 여기 뒤에 보면 배열. 짝지을 배자에다가 어떻습니까? 벌릴 열이다. 한자적으로는 남자 여자를 서로 결혼하면 배필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배필. 몸기자 써서 배. 벌린다는 의미의 이렇게 배열입니다. 어레인지 한다는 얘기예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한 까닭, 고체 상태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 남녀 짝으로 해놨는데 짝꿍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모양과 부피가 일정 까닭이 뭐야? 그러면 이렇게 답변했었죠. 반대로 압력을 가해도 왜 부피가 일정하지? 그러면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이야.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
물러설 데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자, 액체 상태에서는 묻는 게 이제 두 가지였어요. 모양은 변하고 부피가 일정 가닥이 뭔데? 입자들이 일정한 공간 내에서 고체보다 불규칙하게 배열돼 있어. 그렇지만 비교적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부피는 일정해. 두 번째 질문 있잖아요. 압력을 가해, 프레스를 가해도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게 뭔데? 입자 배열이 불규칙하지만 입자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지금. 누가 누른다고 여기 뭐 이게 압축될 틈이 없어. 뭐 그런 내용이죠. 만약 기체 상태에서 질문을 한다면 이런 두 가지의 문항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은 까닭이 뭔데? 그러면 그렇지, 입자들이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돼 있잖아. 자유롭게 움직여, 퍼져나가. 그러니까 얘들이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아.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한다는 의미예요, 여기. 아시겠죠? 자, 만약에 질문을 바꿔서 압력을 가한다, 프레스를 가하면 부피가 쉽게 변하는데 여기다 뭔가 압력을 팍 이렇게 더 막 누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조금씩 얘들이 움직이는 공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멀었는데 압력을 가하면 입자 사이 거리가 강제적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지금 정리하는 단계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따른 입자 배열을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예시를 해놨어요.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체 입자, 뭐 고체 입자, 물질의 입자라고 생각한다면 얘들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수업 시간은 뭐 고체 상태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쉬는 시간에는 비교적 좀 자유롭지만 학교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어. 그냥 요거는 이제 액체 상태에 비유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방과 후에는 학교를 떠나서 집으로 이동하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기체 상태를 비유적으로 얘기한 그림들, 요런 그림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뭐 체육 시간이라든지 음악 시간이라든지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체육 시간은 뭐 자유롭지만 뭐 우리가 수업 시간은 교실 내 수업하는 경우는 조금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고체에 비견할 수 있다, 비유할 수 있다, 비교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보고요. 입자 상태의 배열에 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특징에 관해서 잠깐 한번 심화학습처럼 클릭해 볼게요. 고체 상태 입자 배열은 어떻습니까? 입자들이 기억해야 돼. 단단하게 결합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 이렇게 하시고요. 혹시 온도나 압력이 변해도 입자 사이 거리가 이미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변하지 않으므로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완벽하게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열팽창도 하지만 부피는 거의 일정하다. 변하는 정도가 액체와 기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뭐냐? 액체 상태 입자 배열 한번 볼게요. 액체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요거 설명하는 거잖아요. 입자들이 고체처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살짝 움직일 수 있다. 유동성이 있다. 그리고 담은 용기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 이게 흐르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야. 흐르는 성질. 기억해야 돼. 아시겠죠? 기체도 그렇습니다만 액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변해요. 그런데 부피는 일정하다. 그죠? 공간 내에서 운동하고 온도 압력 변화 관계없이 입자 사이 거리도 보여. 거의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그래 변하지 않으므로 부피는 거의 일정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액체 상태의 배열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체 상태의 배열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입자들이 빨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입자 사이 인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아. 얘하고 별개야. 그냥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모양과 부피가 변할 수 있다. 일정하지 않다. 이 내용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온도나 압력에 따라 쉽사리 변한다. 그래서 입자 사이 거리가 변할 수 있으므로 부피가 쉽게 변한다. 샤를 법칙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보일 법칙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일과 샤를 법칙은 기체 상태에서 작용한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스스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뭐예요? 자기 점검이 있어.
여기 가봐야 돼. 입자 배열의 규칙성이 가장 큰 물질이 뭐야? 아주 정렬이 잘 돼 있어. 바로 고체라고 여기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체 상태입니다. 자, 입자 사이 거리가 가장 멀리 있다. 얘죠. 멀리 있어. 이거는 기체 상태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죠. 자기 점검 해봤고요. 아래 스스로 점검도 한번 해봅시다. 뭐 이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고체 물질은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죠. 근데 어떤 물질은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일정하지 않지만 부피는 또 일정하대. 그럼 액체밖에 없잖아. 그렇죠? 기체라고 쓰려다가 부피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액체라고 써야지. 자, 땡땡 물질. 하나, 둘 나왔어. 다른 하나 물질이 뭐냐? 기억하죠? 모양과 부피가 모두 일정하지 않다. 지멋대로다. 기체죠. 이렇게 기체 상태 물질 적어봤습니다. 자, 자기 점검이에요. 스스로 점검이에요. 여러분들, 물질의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은 각 상태에서 입자에 무엇이 지금 공부된 거야? 우리가 요 뒤에 아까 여기 있지만 배열이 다르기 때문이다. 배열. 그렇죠? arrangement. 배열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겠다.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어요. 요거는 고체, 액체, 뭐 기체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배열이 어떠냐, 규칙적이냐, 조금 움직일 수 있느냐, 자유롭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까지 2차 시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의 상태 변화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